KBS 머니올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학균 신용증권 센터장님 모시고 가치 투자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를 기획하게 된 건 최근 너도 나도 주식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실질적인 가치 투자란 무엇인가를 알고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인데요. 마침 최근에 이제 출간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센터장님이 이제 추천해주신 위대한 투자가들,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의 이 가치 투자에 대한 어떤 개념과 방법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어서요. 이 책들을 매개로 센터장님의 이제 설명과 견해를 듣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우선 네. 최근 주식 상황을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 출연했을 때 센터장님은 변동성 장세라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지금 흘러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네. 그렇게 변동성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변동성 장세가 주가는 늘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늘 변동성이 있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어서 유동성의 힘으로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실물 경기 회복은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네. 뭔가 시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인데요. 네. 근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으면 시장에 대한 판단은 그런데 이 변동성을 투자자들이 그럼 일일이 샀다 팔았다 해야 될 거냐, 이것도 네.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제 현인으로 추앙받는 위대한 투자자는 코카콜라를 1988년에 샀습니다. 네. 그럼 이제 32년 동안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적정한 가치에 대한 자기 판단이 있고 그런 어떤 가치에 가기 전까지 주식을 안 판다라고 하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의 변동성도 이것 또한 지나가는 아주 네. 잔파도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투자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은 네. 뭐 시장으로 놓고 보면은 네. 뭐 일방향으로 오르기보다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코로나 사태 이후 개인들의 이제 주식 네. 예탁금이 40조 원 넘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반인들은 뭐 주식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흐름이 휩쓸려 가지고 투자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 일단 주식 투자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게 좀 맞다고 보세요? 저는 주식 투자만큼 많이 배웠다고 잘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학벌이 좋다고 주식 투자에 돈 많이 벌고 이런 건 아니고 아무나 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예. 어떤 알미나 투자에 필요한 지식에 대한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공부 안 하고 투자하는 측면들이 있는 건데요.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한다. 그러니까 뭐 이게 결과가 뭐 내가 많이 안다고 뭐 꼭 돈 버는 거에 이런 냉소주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분명한 것은 많이 안다고 돈 버는 건 아닌데요. 네. 잘 모르면 반드시 깨집니다. 네. 또 장기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알미 필요한데, 네. 사실 주식시장에서 알미라고 하는 게 물리학에서 말하는 확실성의 세계가 아닙니다. 예.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예.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 관점이 틀리더라도 내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있어야 네. 그게 틀리더라도 거기서부터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투자를 무작위로 하게 되다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벌기가 힘든 게 네.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네. 뭐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게 뭐 가치가 답이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 다만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하나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라고 함이, 네. 이 틀이 늘 맞는 거 아니고요. 예. 틀리더라도 거기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게 네. 결국은 저는 성공적인 투자로 가는 길이고, 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3월 이후로 많이 들어오셨는데 투자라고 하는 게 다 벌 수가 없습니다. 뭐 워렌 버핏처럼 돈 많이 번 사람도 보면 자기 투자에 대한 실패기도 막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늘 벌 수만 없고 잃기도 하고 벌기도 하고 투자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잃을 때도 상대적으로 좀 치명상을 안 입게 덜 깨지고, 네. 또 벌 때 많이 벌고, 네. 또 실패했을 때 배우고, 이런 학습의 과정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생존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좀 약간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돈의 속성 저자 같은 경우에는
그 돈 자체의 속성을 파악하는 게 이제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복리 개념을 여러 차례 네. 강조를 했거든요. 네. 이 복리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 건지 좀 네. 말씀해 주시죠. 복리는 돈이 돈을 버는, 이를테 뭐 스노우볼이라 그러죠. 네.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계속 커지는 것처럼 네. 이자가 이자를 불러오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이라고 하는 거는 네. 얼마나 돈이 중요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자본주의라고 부르겠어요. 예. 이 자본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고요. 네. 자본은 증식을 해야 되는 건데요. 네. 가만히 놔두더라도 은행에 예금해도 금리는 작지만 이자가 붙고요. 네. 우리가 주식도 장기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주식의 장기 투자의 효용성을 설명하는 그 가장 중요한 논거가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배당을 받거든요. 네. 그럼 배당이 내 투자 원금에 더해지면서 투자의 규모가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리라고 하는 거는 이자가 이자를 부는 것이고 네. 1차적으로 이자가 붙음으로써 내 투자 원금이 계속 커지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근검 혹은 뭐 절약 이런 예. 의미로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네. 증식이 돼서 그걸 뺏쓰는 게 아니라 예. 내 어떤 시드머니나 자본을 계속 증식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계속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뭐 투자라고 하는 게 배짱이처럼 내가 잘 벌어서 투자자를 벌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특히 시드머니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네. 조금 근검 절약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도 뭐 책의 저자는 뭐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강조를 했던 게 일단은 금융 지식을 네. 갖춰야 된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 예를 든 게 한 90여 개 이제 금융 용어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 중에 한 뭐 90% 이상은 좀 알아야지 뭐 기본이 갖춰졌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센터장님은 보셨겠지만은 그 용어들 다 뭐 설명할 수 있으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예. 이거 설명하기 좀 마땅치 않다 그랬거든요. 저희가 뭐 이게 업이니까요. 뭐 저는 뭐 다 알아야 되는 건데 예. 근데 이 금융 용어들을 왜 중요하죠? 금융 이게 용어에 어떻게 보면 용어라고 하는 게 지식이 표현되는 양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통용이 되는 또 그 용어가 지칭하는 현상이 있는 거고 네. 하기 때문에 그 금융 용어들에 대해서 숙지하실 필요가 있고 용어를 우리가 시험 보듯이 외운다라는 것보다는 네.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뭐 경제신문 같은 거 읽어보시는 것도 네. 어떤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용어를 익숙하게 하시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제가 앞서서 투자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몇몇 재벌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보면 뭐 배움도 많고 그 주변에 뭐 컨설팅 펌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기업을 비싸게 사요. 기업이 그 뭐 한 10년 동안 3천억을 벌었는데 네. 그 기업의 가치를 막 1조 원을 주고 사요. 회사가 막 망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하네요. 제 생각에는 그런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지식을 갖게 되면 네. 투자라고 하는 거는 재벌 총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물론 이게 확률의 게임이죠. 네. 우리도 실패하고 하는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경제신문 같은 거 일독하시면서 네. 뭐 어찌 뭐 그게 답이겠습니까? 네. 그냥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어떤 창구로서 경제신문 같은 거 보시면서 모르는 용어를 정리하시는 것도 저는 투자자로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금융 용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를 일단 이해하고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재무제표를 그럼요. 이제 알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재무제표는 왜 중요하고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좀 효율적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기업은 기본적으로 뭐 사회적 가치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네. 기업 활동을 숫자로 표시한 게 재무제표입니다. 네. 재무상대표 예전에 대차대조표라 그랬고 또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영업을 해서 돈을 버냐를 보여주는 손익계산서 네. 이런 것들은 기업 활동을 보는 언어고요. 네. 투자자의 언어가 재무제표고 회계적인 상식입니다. 예. 근데 이제 회계라고 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마 이렇게 말하면 회계학을 학문적으로 전공하신 분들이 되게 화내실 수도 있겠지만 예. 매우 기능적인 예전에 그 북이라 그랬습니다. 네. 장부 적는 게 회계고 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학적인 깊이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매우 실용적이기 때문에 네. 뭐 회계 원리 같은 것들은 요즘은 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이게 투자가 늘어나면서 네. 이 회계적인 용어들, 재무제표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이런 또 뭐 입문서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한번 공부는 꼭 좀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한 것들은 전부 주주들에게 네. 혹은 투자자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면 기업의 활동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고 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이기 때문에요. 네. 조금 뭐 아까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계는 투자자의 언어입니다. 꼭 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아주 깊게 내가 뭐 회계학 전공자처럼 할 이유 전혀 없고요. 네. 대략 그 기업이 현금은 얼만큼 있고 부채는 얼만큼 있고 그 부채가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올 부채는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계산들, 상식적인 직관적인 감만 가지고 있으면 제 생각에는 네. 투자자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재무제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은 그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좀 측정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정확하게 재무제표를 통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걸 보장해주지 못하는데 네.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네. 출발점이다. 네. 그럼 과거에 지금 쭉 이쪽 분야의 일을 하시면서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어떤 특정 기업의 상황을 좀 파악을 했는데 그 기업이 실제로 그렇게 됐다. 뭐 그런 경험이 좀 있으세요? 제가 신입사원 때인데 예를 들어서 그때 뭐 저만 한 건 아니지만 그때 대우그룹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대우그룹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물론 뭐 그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대우그룹이 어려움을 겪을 때 매출이 많이 늘어납니다. 네.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물건을 파는 거죠. 예. 근데 물건을 팔 때 현금으로 받으면 좋지만 네. 그때 대우그룹이 좀 어려우기 전에 외상 매출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네. 매출이 엄청 느는데 그게 현금 들어온 게 아니라 외상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네. 뭔가 회계상으로는 매출이 늘지만은 이게 뭔가 안 팔리는데 억지로 매출이 나갔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경고 신호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가치나 기업의 가치는 결국 이제 우리가 미래를 추론하는 건데 네. 미래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과거의 재무제표만 잘 보더라도 네. 이게 100% 답은 아니지만 과거에 잘했던 게 미래에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무제표에 나오는 과거로부터 계속 순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 이런 것들만 선택을 하더라도 네. 내가 어디서 소문으로 듣고 사는 것보다 상당히 확률 높은 투자일 가능성이 높죠. 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그 본격적으로 투자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워렌 버핏은 사업주처럼 생각하면서 투자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요. 이 돈의 속성 저자도 자신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와 동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좀 해석? 주주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주인. 물론 뭐 내가 삼성전자 주식 한 주 샀다 그래가지고 그 기업의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죠. 발행 주식 수가 뭐 수억 주가 되니까 네. 수억 분의 1입니다만은 그만큼은 내가 기업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투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 특히나 가치 투자와 투기가 뭐냐? 제 생각에 이거 뭐 답은 없고 네. 우리가 뭐 돈 벌려고 하는 욕심으로 하는 게 투자기 때문에 투기의 속성도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투자와 투기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투자는 내가 어떤 자산을 샀을 때 그 네. 자산으로부터 기대가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이 기업 주식을 샀을 때 배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네.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들어서 네. 내가 발행 주식 수분의 1은 내 지분인데 내 가치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까? 계산이 있으면 네. 투자고 네. 투기라고 하는 건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되고 누가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전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어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맞아서가 아니고 하나의 프레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일부를 내가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회사와 동업, 뭐 사는 순간부터 동업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 기업이 어떤 가치를 가진 걸 내가 어떤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느냐고는 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그 기업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마디만 더 부연을 드리면 워렌 버핏은 이제 시장을 일컬어서 미스터 마켓이라 그랬습니다. 그 미스터 마켓은 시장은 미스터 마켓인데 조울증이 있다고요. 네. 어떨 때는 주가가 막 올라, 어떨 땐 떨어지고, 어떨 땐 동일한 경제 현상에 대해서도 예. 이를테면은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낮추니까 4월, 5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어떤 때는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낮추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춘 건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예,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군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욕심에 따라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의 움직임은 내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가 그런 무작위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는 네. 시장은 모르지만 그 기업의 가치는 사실 삼성전자의 가치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들 정확히 알겠습니까? 모르지만 네. 내가 바라보는 프레임을 갖고 본다 그러면은 사실 뭐 시장이 투매가 나와도 주가가 떨어진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어떤 선이 있다 그러면 일단 뭐 의심을 해봐야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게 없는지. 네. 그게 맞다 그러면은 사실 나쁜 가격에 팔 필요는 없는 거고 궁극적으로 이런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네.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한 10%, 15% 올라가도 그냥 많이 올라가면 팔려버리거든요. 아. 야, 은행 이자보다 몇 배야. 그래 몇 예. 배가 가거든요. 예. 그럼 자본주의에서 지금 부자인 사람들을 보면 전부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아, 네. 뭐 빌 게이츠나 예. 뭐 다 그렇게 아닙니까? 예. 제프 베이조스나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창업주기 때문에 주식을 못 팔으니까 네. 기업 가치가 증식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부를 자기가 온전히 아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네. 적어도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나 판단이 있어야 네.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적게 벌고 반복적으로 많이 깨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가치는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고 이것이 확정된 값이 아닙니다. 네. 다만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고 또 무작위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어떤 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한 정보, 지식,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업에 대한 가치 네.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네. 뭐 이러고서야 그 행위를 투자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뭐 이렇게 그 세계적인 투자가들의 또 공통적인 그런 조언은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네. 분야로 투자를 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할 수도 있겠죠. 당연한데 조금 노력은 네. 이를테면 이제 내가 어떤 뭐 소프트웨어 회사에 다니는데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내가 네. 증권에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보다 더 잘 알 수는 있는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뭐 많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투자 대가인 뭐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늘 뭐 마트 같은 데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많이 사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 예. 아이디어를 이제 삼는다라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뭐 이제 투자자의 마인드로 투자자의 어떤 투자자의 오리엔티드에 산다는 게 그런 삶인데 네. 뭐 보통 사람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나한테 익숙한 거는 굉장히 투자하는데 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제 어떤 이런 금융 공황 상황이 닥쳤을 때 전문가들의 이제 견해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워런 버핏은 이제 남들이 욕심을 낼 때 오히려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때는 욕심을 내야 된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돈의 속성의 저자도 그 리스크가 클 때가 가장 리스크가 적을 때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말라고 네. 하는데 또 이분은 또 좀 잡으라고 네. 또 하고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저는 그건 답이 없다고 봅니다. 이번 코스피가 코로나 때 2200에서부터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 1900일 때도 사람들은 야 이게 바닥이고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게 생각 많이 했죠. 저는 금융시장에서 많이 통용되는 말 중에서 정말 동의하지 않는 말이 이번처럼 불확실성이 큰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늘 불확실해요. 네. 우리는 30분 후의 미래도 모르고 네, 이번이 더 불확실해 보이는 거는 과거에 불확실했던 상황들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 사실 그 시점에서 매우 불확실했던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돈의 속성인 김승호 대표가 했던 말에 생각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이 사람이 가치에 대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이 회사의 가격은 2만 원이다. 네, 근데 이게 앞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15,000원이 바닥일지 10,000원이 바닥일지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다만 내가 2만 원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면 네, 이게 18,000원이건 16,000원 사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뒷받침이 네.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사실은 가치에 대한 어떤 본인의 관이 뚜렷한 사람, 기준이 네. 뚜렷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떨어질 때 기회를 삼는 게 그런 점에 맞는 거고 네, 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내 돈 갖고 하고 여유가 있는 돈을 갖고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일반적으로 보면
코로나 위기 때도 부자들이 더 많이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저희 고객들 중에 투자해서 성공한 뭐 훌륭한 네. 뭐 저 같은 뭐 조언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죠. 뭐 그 실제적으로 성과를 낸 분들이니까 이런 분과 얘기를 해보면 뭐 물론 본인이 노력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자산이 커지거나 이랬을 때 이분들이 갖는 장점은 여유가 있는 겁니다. 네. 주가가 2,000이에요. 1,800 되면 한번 사볼까 삽니다. 뭐 1,500 되면 또 삽니다. 계속 사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이라 그러면 네. 우리가 바닥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네. 그건 뭐 신의 영역입니다. 예. 주식은 아까 말씀 미스터 마켓이거든요. 예. 우울증이 있을 땐 가치보다 더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결국은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복원이 되니까. 네. 또 장기적으로 투자라고 하는 거는 너무 비관론의 편에 서면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우리나라가요, 지금 뭐 코로나나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주가가 3년 연속 떨어진 적이 혹시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있을 것 같으신가요? 없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예, 한 번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그때는 나라가 한번 떨어졌지 절단이 않습니까? 나면 예. 주가가 3년 연속 떨어지고요. 네. 그럼 2년 연속 떨어진 거는 그거 제외하면 두 번밖에 없어요. 특히 2년 연속 떨어진 게 89년, 90년밖에 없고, 네. 우리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심각한 위기를 겪었지만, 예, 그때도 그랬죠. 그때도 1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20년 동안에 네. 주식이 2년 연속 떨어진 게 외환위기 이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왜 올라가냐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뭐 이제 개별 기업은 망하는 기업도 있고 뭐 잘 되는 기업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다 모여서 결정되는 주식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 주가를 설명하는 요인은 그 나라의 경제가 커가는 것만큼 주가가 올라갑니다. 네. 커가는 것만 주가가 반영합니다. 네. 그리고 GDP라고 하는 게 기업 매출을 모아놓은 것과 비슷한 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게 몇 번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 마이너스가 그때 외환위기 때 그랬을 때. 외환위기 때 한 번.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안 했을까요? 그때가 0.2% 그래도 성장했습니다. 오히려 성장을 했네요. 그 80년도 2차 오일 쇼크 때 네.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네네. 유가가 올라가면서 그때도 나라가 망할까 말까 이런 네. 사람들 위기감을 가질 때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대 이후로 경제 개발을 한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재수없는 네. 내 인생에 아주 재수없는 경기 침체기에 네. 경험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 올해 뭐 하반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코로나 때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근세에 3번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경제는 커가니까 예. 주식은 경제보다 훨씬 더 진폭이 많이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경제가 커가는 것만큼 주가가 과하게 오른 버블이라서 네. 많이 떨어지고 네. 또 경제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땐 또 투자의 기회가 되는 거지만 네. 길게 보면은 경제는 성장하니까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비관론자는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힘들고요. 또 두 네. 번째는 주가 지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승자의 기록입니다. 네.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우량주를 사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지금의 우량주가 앞으로의 우량주란 보장이 없어요. 네. 기업은 망할 수도 있고. 예, 예. 근데 주가 지수라고 하는 거는 나쁜 거는 계속 빼고 좋은 것만 계속 갈아 놓습니다. 네. 미국의 다우 지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미국에서 상장돼서 거래되는 종목이 6,000개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30개를 뽑아놓은 게 다우 지수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제일 좋은 기업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겠죠. 한 40여 년 전에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럼 다우 지수가 올라가는 게 좀 정상으로 생각되지 않으세요? 예. 나쁜 거 끊임없이 뺍니다. 예, 예. 좋은 걸로 갈아 낍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데 네. 그럼 한국의 종합주가 지수는 다우 지수처럼 좋은 걸로 좋은 것만으로 구성해 놓은 게 아니고 네. 모든 종목들로 다 같이 한 종합 지수지만 네. 이것도 상장 폐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나쁜 네. 건 끊임없이 배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종목을 잘못 고르면 네. 상장 폐지되면 재산 가치가 불어나면 0으로 갈 수 있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하면서 네. 궁극적으로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기보다는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급락대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거는 네. 내가 쪽집게처럼 주가의 바닥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렇지만은 모릅니다. 예. 장기적으로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 네.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면
뭐 떨어졌을 때 살 때 제 생각에 중요한 거는 얼마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이냐가 중요하겠죠. 네. 내가 증권회사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당장 갚아야 돼. 신용으로 산다라든가. 네. 내가 한 2달 후에 돈 쓸 때가 있는데 그 주식을 사요.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네. 돈이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일수록 네. 이길 확률이 높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윳돈을 갖고 투자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공장님 말씀 같지만 그게 저는 주식 투자에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네.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종잣돈, 그 빚이 아닌 종잣돈을 마련하는 그럼요. 게 또 중요하다는 그 과정에서 볼수 있겠네요. 복리가 또 중요한 것이고요. 예. 그래도 같은 맥락에서 또 이제 여기 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 금융공황 같은 이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를 이제 산에서 돌이 굴러 떨어지는 거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돌에 맞아서 다치는 사람, 네, 돌을 피하는 사람, 네, 오히려 돌을 주워서 투자를 하는 사람, 또 돈을 예. 버는 사람. 예, 그러니까 그 결국 이런 그 위기 상황에 닥치면은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네. 오히려 돈을 버는 사람들이 또 생기니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표현에 100% 공감하지 않는 게 네, 내가 주식을 안 가져 있다가 네, 정확히 떨어질 때 또 사고 떨어지게 팔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럼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나도 계속 돌을 맞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 돌을 맞췄을 때 내가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네, 결국 내 돈 갖고 하는 거고 여유돈 갖고 하는 거고 네, 또 엄한 말 듣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종목을 삼으로써 네,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위기 시에 예. 좀 완충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가치 투자를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그 돈의 속성 저자나 어떤 세계적인 그 투자 대가들의 견해가 그 대략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2부에서는 그 부자의 기준과 그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서 그 김학균 센터장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